9월 3일 화요일 아침 이슈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. 신인규 기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자 오늘 핫 키워드 4개 보겠습니다. 오늘 나오는 물가 CPI부터 시작을 해서 한미약품, 전기차, 더존, 비즈온이라는 상장회사까지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오늘 이제 드디어 8월 달이죠. 오늘 9월이니까 네. 8월 달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국에서 발표를 하는데. 좀 많이 이제 좀 둔화를 하기를 우리는 원하죠. 지난달에 또 유가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얼마나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? 2%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. 2%면 괜찮겠네요. 괜찮을 수도 있고 걱정을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.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동안에 우리는 물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좋아했습니다. 이것은 2%라는 기준을 두고 움직인 건데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상적인 성장을 잘 하려면은 2%대의 물가 상승률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. 아마 8월, 그러니까 오늘 나올 CPI 데이터, 소비자 물가 데이터에는 2.0%라는 숫자가 찍힐 가능성이 높습니다. 혹은 2.1% 정도 찍힐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면은 지난 1분기 때는 3% 넘었었던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건데 정부도 앞서 설명했었던 것처럼 2% 초반대로 물가가 안정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 달, 이번 달이겠죠. 실제로는 9월 달 추석을 낀 물가도 안정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. 하느니 봤을 때 9월 달에도 물가 상승률이 2.0%를 기록할 거라고 봤습니다. 변수가 있었겠죠. 뭐 중동 불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달러도 봐야 되는데 달러가 생각보다 주춤해졌고 그리고 추석 물가가 사실 걱정되긴 하는데 장바구니 물가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제수용품들 특히 사과배가 작년이랑 다르게 지난해랑 다르게 공급이 좀 작황이 좋아서 공급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걱정을 좀 덜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물가가 안정이 됐을 때는 이 하는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곳에서는 물가를 지금 안정되고 있으니 금리를 좀 더 낮추기 좋을 겁니다. 그렇게 되면은 성장주에는 긍정적이겠지만 변수는 내수 부진입니다. 지금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소비가 부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임의 소비재주, 그러니까 뭐 안 써도 되는 사치재주 투자는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7월에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율이 5.4%, 전월비 기준으로 5.4%인데 이게 2017년 이후 역대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거고요. 구영배 씨 때문 아닌가요? 뭐 TMF 사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반기 소비 부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. 거기다가 8월에 완성차 판매도 보통은 늘어납니다. 그런데 이번에 전달 대비 4%나 줄어들었거든요. 이런 걸 보면은 내수 부진이 조금 더 이제 걱정거리로 떠오르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투자에는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2.5에서 2.4로 낮췄습니다. 그럼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인하하지는 않았고 10월 달 지금 예상하고 있죠. 기준금리. 10월이 지금 유력하다는 목소리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물가가 확실하게 하향 안정세를 꺾이면 지금 신 기자 지적대로 내수 부진 우려가 조금 더 커질 것 같긴 합니다만 10월 금리 인하 기대를 더 키울 수 있겠습니다. 두 번째 이슈는 한미 약품. 분쟁이 끝날 듯 하다가 계속 이어지고 가족들끼리의 싸움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됩니까? 어떤 일이 있었죠? 어제는? 생각보다 조금 더 오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그동안에 아침 드라마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실은 증시 투자자뿐 아니라 이 산업 전체로도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현재 대결 구도는 더 잘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 임성기 회장의 장남과 차남, 임종윤 이사와 임종훈 대표가 한편 그리고 반대편에 고 임성기 회장의 배우자인 송영숙 회장과 장녀인 임주연 부회장 그리고 형제 대 모녀라고 모녀 간의 싸움이죠. 여기 한 분 더 있습니다.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그동안에 사실은 형제의 편을 들었다가 최근에 모녀 편을 들면서 구도가 확 바뀌었는데 강력한 조커네요. 예, 그래서 지금 편의상 모녀 플러스 한양정밀 신동국 회장 쪽을 대주주연합이라고 통칭을 하겠습니다. 지금 지분율로는 이 경영권 분쟁 구도상 대주주연합이 유리합니다. 그리고 며칠 전에는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어머니와 임주연 부회장 측 인사인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제기를 사장에서 전무로 막 낮추고 뭐 이런 얘기들을 좌천성 인사를 내기도 했는데 물론 박재현 대표는 이거 절차에 맞지 않다 이러면서 따르지 않은 모습들도 나왔고요. 이번에 어제 나왔던 이사회 결론부터 말하면은 장남이 졌습니다. 장차남이 표대결에서 졌고요. 그런데 포기를 안 할 것 같습니다. 경영권 분쟁을 포기를 안 할 것 같은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거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한미약품 이사회가 10명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알려진 대로라면 7명이 모녀 대주주연합 편이고 3명이 장차남 편입니다. 그런데 첫 번째 안건이요. 이사회 안건이 6대4로 나왔어요.
이거는 그동안에 7명 중에 1명이 장차남 쪽으로도 얘기를 들어주고 인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고, 또 하나 이번에 모든 안건들이 부결되자 임종윤 대표가 기자들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행동주의 펀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. 그동안엔 선의로 해석했는데 나는 이제는 공격적으로 나서겠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외부와 손을 잡을 가능성을 다시 천명을 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주가 변동성이 좀 있겠죠.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증시 투자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지속될 때는 표대결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주가 상승을 단기적으로는 점칠 수 있을 겁니다. 다만 이건 단기적인 얘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 잘 돌아가야겠죠. 이렇게 경영권 싸움이 되면 회사가 잘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 역시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되는 모습이고,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오늘부터 지금 주식 블록딜이 있습니다. 어떤 블록딜이 있냐면 모녀가 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한테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대부분 넘기기로 했습니다. 이거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인데 이렇게 되면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지분율이 높아지고 그만큼 경영 참여에 대한 힘이 세지니까 이거 역시도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. 네,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이 흔들리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신 기자 지적대로 지금 집안 싸움이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을 약간 상방 쪽으로 조금 경영권 문제가 있으니까요. 틀어줄 가능성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한미약품 참 좋은 제약 회사인데 지금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 이것도 우리가 염려를 조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, 완성차 판매 대수 매달 첫날 뭐 주말이니까 이제 어제 나왔습니다만 완성차 판매 대수 한 달 동안의 집계치가 공개가 됐는데 투자자들이 생각해야 될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?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아까 소비자 물가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던 내수 부진 가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. 가능성이라기보다는 내수 부진에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이 됐나요? 예,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.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. 전기차 잘 팔렸거든요. 일단 첫 번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. 국내 완성차 5개 사라고 하면은 현대차, 기아, 그리고 이제 쌍용에서 KG 모빌리티로 바뀐 KG 모빌리티, 한국 GM, 르노 정도 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이제 전년 대비입니다. 전년 대비로 봤을 때 현대차, KG 모빌리티는 좀 늘었지만 기아, 한국 GM, 르노 많이 빠졌죠. 특히나 한국 GM은 파업 여파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예, 연례 파업하니까요. 연례 파업이기도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좀 커가지고 걱정이 좀 심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내부적 얘기는 들어보면 그렇고요.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비 지금 판매율도 줄었고 전월비 판매율은 4%나 지금 빠졌는데 재미있는 건 전기차 판매가 늘었어요. 전기차 판매가 완성차 5사 늘어서 이거는 왜 그런지 한번 짚어볼 만한 대목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.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인천 청라에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늘었다는 얘기죠. 맞습니다. 그게 8월 2일이었죠. 그러니까 8월 데이터를 보면은 전기차에 대한 심리가 어떻게 되나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까보니까 전기차 의외로 조금 늘었네가 된 겁니다. 강심장이 맞네? 강심장이 많을 수도 있고 지금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전기차에 대한 얘기는 중국산 배터리가 문제다. 네. 혹은 어떤 과정이 문제다라는 거지 전기차 자체가 엄청나게 위축됐다는 전기차 포비아라고 합니다. 전기차 공포증이라는 게 어쩌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심리를 상쇄시키는 거를 도와줄 만한 신차가 나와줬다는 겁니다. 그리고 신차 효과가 예, 크다. 신차가 지금 두 가지 잘 팔린 게 있습니다. 하나는 현대차의 캐스퍼 일렉트릭이고요. 또 하나는 기아의 EV3입니다. 공통점이 있죠. 소형 전기차입니다. 소형 전기차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잘 팔려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전동화 모델이라고 합니다. 뭐 하이브리드도 있고 이제 전기차들이 판매량이 8월에 연중 최고 월갈 기준으로 가장 많이 찍었습니다. 3,600대 넘어서 찍었고요. 기아의 EV3는 사실 이번에 EV6, EV9 같이 조금 큰 전기차들 이 전기차들이 덜 팔렸는데 이 판매 감소분을 모두 상쇄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소형 전기차가 잘 팔렸고 그리고 전기차 화재가 일어난 다음에 벤츠가 지금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쓰고 있거든요. 청라에 이 불나서 피해 보신 분들 벤츠 1년 무상 대여 해주고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. 그런데 이 효과는 벤츠가 아니라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배터리가 가져갈 가능성이 국내 부분에서는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전기차가 결과적으로는 대세가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상장사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. 더존 비즈온이라는 곳인데 그동안에 우리 신 기자가 가져온 종목들 잘 나가는 막 상한가도 치고 이런 종목들을 덜어 가져왔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부진하단 말이죠. 요즘에는 안 좋은 기업들을 좀 많이 가져왔죠. 그랬죠. 더존 비즈온 왜 가져왔습니까? 더존 비즈온이 최근에 이제 AI 고점 론과 관련해서 보통
보통 증권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고점남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올 얘기들이 옥석 가리기거든요. 옥석 가리기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AI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라든가 매출이 개선이 될 만한 기업이 어딘가 지금 증권가에서 찾아봤더니 이 더존 비전이라고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 내놓고 있는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. 왜 광폭 행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최근에 뭐 유진정보통신이라든가 중소형 IT 솔루션사들과 지금 업무 효과를 계속해서 업무 협약을 맺고 있거든요.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IBK가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우리나라 혹은 국내외에서 AI가 실제로 매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기업은 그렇게 매출 개선이 예상되는 몇 안 되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이 더존 비존의 목표가를 72,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. 사실 IBK가 더존 비존에 대해서 그렇게 목표가를 높게 주지 않았었습니다. 그래서 목표가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던 구간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72,000원 제시하면서 더존 비존이 실제 AI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적도 주목해 볼 만하겠습니다. 예, 현재 주가는 6만 원입니다. 그동안에 뭐 이렇게 조금 상승하려고 하다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더 주목해 볼 만하다 뭐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